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은 김정은의 초대형 친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봉투가 크니까 실제 편지 사이즈도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건 며느리도 모르는 거겠죠.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 알 겁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북한이 보여왔던 외교적 쇼맨십이라고 보기도 하네요. 한때 김정은과 핵 버튼 크기로 입씨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답장을 보낼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6월 4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5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얘기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번에는 이 보이스피싱범과 교회 앞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교회 앞의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요. 지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초조한 듯 머리까지 매만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여성이 교회 앞 휴식 공간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흰색 상의의 남성이 그 범인, 그 남성을 뒤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돈을 받은 이 정장 차림의 남성이 뛰기 시작하고요. 그 뒤를 흰색 셔츠 차림의 남성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깜짝 놀란 그 여성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지금 교회 앞에 있던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제가 미리 답을 얘기해서 김이 빠졌습니다만 오 교수님, 저 상황이 뭔가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장소는 광진구에 있는 뭐 교회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범인을 잡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전도사 김모 씨인데요. 아, 전도사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오후 1시경에 교회로 들어가다가 어떤 여성이 상당히 불안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네.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도 이제 CCTV를 계속 그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어떤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그 가방 안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을 봤는데요. 네. 그것을 보고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은 몇 개월 네. 전에요. 네. 이 교회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저 교회에 있는 CCTV를 같이 본 그런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이것이 동일한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범인을 추격을 한 것이죠. 아하. 정말로 저 전도사님이 정말로 순간적으로 과거 몇 달 전에도 있었던 그 일을 딱 생각해내면서 이것도 순간 그런 사건이 아닐까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다고 하는데 그 전도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화 계속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누구 온지 확인하시고 보는 게 좀 불안해 보였어요. 초조해 보였어요, 여자가 되게. 그래서 제가 돈 줬으니까, 그러니까 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쫓아가니까 그제서야 사기구나 하고 이제 여자가 놀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잡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따라갔어요, 잡으려고. 최명기 원장님,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에 비슷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교회에 볼일 보러 왔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CCTV로 주시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분이 전도사분이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 교회 앞이나 교회 근처에서는 뭔가 저런 범죄 행위나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거하고 전도사분이 교회를 다닐 때의 느낌은 다르거든요. 직장 이상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바운더리에서는 뭔가 악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런 일 자체가
어느 교회 앞에서 범죄가 벌어졌다는 게 어떤 그 집단의 입장에서는 추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도 어떤 사명감이 작용한 데다가 네. 저런 경우에 이제 얼마나 주시하고 관찰할 수 있느냐도 어떤 저거 우리가 집중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네. 영어로 이제 서칭 어빌리티라 그래요. 아하. 그게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눈치를 딱 보니까 범죄 같은 거 평상시야 서칭했을 때 지금과 평상시가 다른 부분을 눈치챈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랬을 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동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전도사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더라도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갖다 주실 것 같고요. 네. 더 많은 범죄를 막으실 것 같아요. 아하, 그러네요. 김진우 전도사님입니다. 이 광진구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에 전도사 일을 하고 계신, 전도사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인데 저렇게 순간적인 직감으로 이 위기에 빠질 뻔했던, 큰 피해를 당할 뻔했던 여성에게 도움을 줬는데, 근데 오 교수님, 궁금한 게 대체 저 보이스피싱범이 어떤 감언이설로 여성분을 속인 거예요? 지금 그 보이스피싱 그 수법 자체가 상당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아하.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연변 말투로 이제 상당히 어눌하게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한국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신종 수법인데요. 2016년도 후반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창궐 했다가 지금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하. 같아요. 그 수법을 보게 되면 네. 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하. 지금 국제금융사기조직에 당신이 피의자로 돼 있는데 아하. 이것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면은 빨리 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빼서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사인을 하고 돈을 맡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꼭 얘기를 하는 것이 피해 금액이 몇십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이건 특급 금융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절대 이것은 남들에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아하. 만약에 남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검찰청에 직접 나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경찰에 가서 쇠고랑을 차거나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또 겁을 하하, 줍니다. 네. 근데 이 대표적인 어떤 그 피해자들이 20, 30대 여성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혼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범죄 수법 중에서는 대면 편취라 그럽니다. 얼굴을 대면, 맞대고 아하, 이제 네. 돈을 뺏어가는 것인데 아하. 완전히 고립을 시키고 이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그런 네.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이 네네. 범행이 좀 치밀하다고 좀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일단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딱 봤을 때도 금융감독원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서류 같은 걸 이렇게 건네나 봐요. 아까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정장 차림의 남자의 서류를 건네고 여성이 꼼꼼히 살펴보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을 땐 이렇게 재빨리 낚아채서 도망을 갔었던 거를 이 전도사님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박 소장님, 네. 그 물론 저 피해를 당할 뻔한 여성을 뭐 나무라거나 비판할 그런 의도나 생각은 없고요. 그냥 걱정되고 안타깝고,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차례 또 나왔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 그동안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건은 주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당한다고 봤는데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피해를 당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일에 전혀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할 법도 하고, 그리고 금감원 직원분이라는데 신분증명 보여주세요라고 할 법도 한데 그냥 속수무책 당한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저런 걸 당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하신 분들 보면 형사분도 계시고 판사분도 계시고 기자분도 계시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순간이 되면 사람이 누구나 좀 불안할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딱 공략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이제 불안함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들도 노인들만큼이나 이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순수한 나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회성에 내가 이용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아무래도 조금 덜 할 나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몇십억이 연관된 범죄에 당신이 연관돼 있다. 그러면은 20대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겁부터 덜컥 나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인 여성도 교회 앞에서 계속 주변을 서성이면서 아하.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이 사람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공략했는지를 보여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아하. 다행히 손 변호사님 잡긴 천만다행으로 잡아서 전도사님 두 분이 합세해서 잡긴 잡았는데 이 보이스피싱범 처벌이 혹시 약한가요?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을까요?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다행히도. 네. 그래서 사기죠. 사기인데 이게 전자거래금융법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요. 이제 주범들은 이제 잡았을 때 엄하게 처벌했지만 이 단순 인출책이나 이런 하부에서 가담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단순히 가담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가담하는 경우가 세상에,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대체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네.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고요. 네. 또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또 이 범죄가 처음인지 네. 아니면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그중에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네. 여부까지 고려해서 아하. 실제 형량이 결정되겠습니다. 네. 경찰이요. 아마 해당 관할 구치가 아마 광진경찰서인 것 같아요. 광진구에 있는 교회라서요.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신 이 두 분의 전도사님께 오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 얼굴 나갔으니까 아마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군지 금방 아시잖아요. 아마 교인분들이 정말 자긍심도 많이 높아져서 저 두 분의 전도사님께 또 축하의 말도 감사의 말도 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강남 한복판에서는요. 경찰과 대치하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대낮에요. 서울 한복판 이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 사옥 앞에서 여성 10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이 여성들이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요. 아하. 잠시 후에는 팻말을 드는데요. 더운데 우통 좀 벗을 수 있지. 그리고 뭐 너만 벗냐 나도 벗을 수 있다. 내 몸을 해방해라 라는 등의 이 팻말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 여성들이 잠시 후에 겉옷 그러니까 웃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그 상황인데요. 지금 그 전 상황과 후 상황인데 이제 지금 우통을 벗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전 상황이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후에 우통을 벗는데 네. 대기하고 아까 경찰 모습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대기하던 경찰이 제지를 하니까 네. 이 여성들이 억압하지 말라. 네. 경찰은 왜 내 몸을 가리냐고 이제 네. 항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게 지금 이 옷을 가리고 경찰들이 이불로 지금 가렸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신랑이 끝에 경찰이 결국 이 여성들의 몸을 이불로 가리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분 만에 이 지금 상의 탈의 시위가 종료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박 소장님, 네.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저런 지금 뭐랄까요? 퍼포먼스라 그럴까요? 저런 행동을 한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불꽃 패미 액션이라는 단체라고 합니다. 아하. 사실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들어본 여성 단체이긴 한데요. 네네. 맨 처음에는 2016년에 뭐 이렇게 농구를 하자라는 모임으로 모였다가 농구 이제- 모임으로 출발했어요? 지금 이제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지더라고요. 저는 저 단체에 대해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여성 단체들이 유명한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단체인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농구를 하다가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한 거죠. 남자들은
운동을 하다가 더우면 옷을 벗어도 되는데 여성들은 왜 안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네. 나아가서 페미니즘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성이 있는 단체 같은데요. 네. 이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일단은 이 처음에 시작은 저 단체가 시작은 지금 단체 이름이 불꽃 페미 액션. 뭐 그냥 유추를 해보면입니다. 유추를 해보면 불꽃처럼 뭔가 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액션 행동하는 그런 단체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일단 시작은 일단 언론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거는 2016년에 여성 농구 모임을 하다가 출발이 됐다는데 지금 주장을 보면 남자는 더울 때 윗옷을 벗어도 되는데 여자는 안 되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찬반이나 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굉장히 덥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을 하고 남성이랑 똑같이 탈의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농구를 하는 곳은 이제 운동장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네. 문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네.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갖다 알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만약에 같이 농구하다가 이쪽에서는 여성이 농구하고 이쪽에서는 남성이 농구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탈의를 했을 때 이 탈의한 여성들이 기대하는 건 남성들이 본인들을 보지 않고 그냥 다들 아무 변화가 없이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문제는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농구를 하던 걸 중단하고 그 여성에 대해서 신체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점에 있어서 뭔가 행위자와 네. 그 행위를 바라보는 관찰자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거기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이 해당 퍼포먼스를 벌인 불꽃 페미 액션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구할 때 더울 때 여성도 옷 벗자 이것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관계자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오가던 시민들의 얘기까지 한꺼번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되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 삭제 당하거나 겉뽑지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이게 옛날 같으면은 문제가 좀 있겠는데 좀 요즘 시대가 막 그냥 굉장히 빨리 진보적으로 막 그냥 막 나가니까 용기는 있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야 되는가. 박 소장님 일단 뭐 해당 관계자는 여성의 어떤 이 신체 일부 이가 음란물로 규정되는 데에 대한 어떤 항의 차원이라고 말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 이 이슈는 뭐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네요. 저 같아도 이제 여대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공부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온건한 페미니스트부터 굉장히 가격한 페미니스트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신조 같은 것이 확실하게 연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면 저런 다소 과격한 어떤 퍼포먼스도 행해왔죠. 그리고 그것이 여성들의 인권이나 어떤 성 정체감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근데 궁금한 점은 이 단체가 과연 이런 여성들의 권리 신장이라던가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진지한 사고와 연구를 해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지, 그러니까 왜 남자들은 위에 옷을 이렇게 벗어 제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여자들이 옷을 벗어 제끼면 그것이 음란물로 규정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론적 성찰이나 어떤 행위적인 주체가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 그런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이 만약에 순간적인 감정,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 여자 연예인 쥐망생이 대마초인가요? 그런 마약류를 흡입하고 나서 페미니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것은 네. 이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 네. 저분들이 어떤 성찰을 했는지를 시민들에게 만약 어필해서 그것이 설득이 된다면 저분들의 메시지가 사회적인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이해가 더 확 와 닿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저분들이 불꽃 페미 액션 저 단체 회원분들이 어제 강남의 한복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한 배경 이유는 뭡니까 대체? 이 불꽃 페미 액션이라는 이 모임은요,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지난 26일에요. 월경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아하. 뭐 여성의 몸에게 좀 자유를 주자 뭐 이런 이제 페스티벌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회원이 자신의 상체를 노출한 상태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 저 사진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을요,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런데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게 지금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의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아하. 이 사진을 삭제하고 또 해당 계정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이제 정지를 내린 거죠. 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삭제하고 정지까지 이제 하게 된 네네. 건데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아하. 이 페이스북 사옥 앞에서 네. 시위를 벌인 겁니다. 아하. 페이스북이 남성의 상반신 사진은 그대로 놔두면서 네. 여성의 사진만 삭제하고 있다. 네. 여성의 신체 사진만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명백한 여성 혐오라고 아하. 주장을 하는 이제 차원에서 이런 시위를 벌였던 겁니다. 지금 불꽃 페미 액션 측의 주장, 이번 일련의 사태 주장을 보면 이 사진, 당시 월경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서 찍은 그 해당 회원들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이 페이스북 코리아 측이 최명기 원장님 어떤 의미의 사진인지 확인도 안 한 채 삭제한 데서 어떤 분노, 항의가 일단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 같은 경우 페이스북은 엄청나게 많은 그 용량을 갖다 잡아먹기 때문에 네. 일일이 그 사진의 어떤 의도를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원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가슴이 노출되는 사진은 무조건 삭제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고 본인이 바라봤을 때 그 이 여성과 이 모임이 바라봤을 때는 이 사진을 성적인 의도로 바라볼 사람은 도대체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계정이 정지가 돼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러나 페이스북 코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거를 이용해서 음란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기서 풀어지다가 보면은 아하. 결국은 페이스북 코리아는 너무 엄격한 원칙에 의해서 넓게 삭제를 한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게 되냐 하면은 네. 일일이 저런 사진을 갖다 인간이 바라봐서 삭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네. 새로운 알고리즘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새로운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또 음란 사진 같은 게 걸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고민은 뭔가 하면은 저분들의 의도는 순수해요. 우리는 이렇고 여성의 어떤 가슴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만 네.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저기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은 또 역시 페이스북 코리아에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저렇게 항의 퍼포먼스가 있고 나서 그럼 페이스북 코리아 측의 입장은 뭡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6월 2일이었죠. 1시에 이제 이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서도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요. 페이스북 코리아가 그 삭제한 사진이 이제 사진을 삭제한 게 실수였다면서 복원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 오류로 삭제가 됐었던 겁니다. 네. 사과와 함께 삭제한 사진을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정지 처분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뜻을 6월 3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바로 밝히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저런 퍼포먼스가 있고 나서 페이스북 코리아 측이 다시 사진을 복구하면서 뭐 논란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사진이 복원되면서 논란이 그러면 이제 종지부가 찍히나 싶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행위 자체에 대해서 퍼포먼스 자체에 대해서 또 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퍼포먼스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현행법상에 있어서 공연 음란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경찰에서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연 음란죄로 입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 쪽에서는 이 여성의 나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음란한 것이냐라고 지금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요, 사실 이제 이 그 음란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그 가치 판단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성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시대 또는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그것이 어떤 과연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만 그 집중을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문학적이라든가 예술 사상 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네.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 여성단체가 목표로 하는 적어도 이제 사회적 이슈로 대두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손 변호사님 처벌이 지금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공연 음란죄가요. 이제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요. 이 공연이라는 게 그 예술 공연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연한 걸 뜻하는 네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행위가 과연 음란한 행위냐가 문제되는데요. 이 음란 행위를 대부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인의 그런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음란 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음란 행위가 뭐냐 또 이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럴 때 뭐 어떤 행위가 있었던 일시, 장소, 그리고 노출한 부위, 방법, 정도, 네. 그리고 왜 노출했는지 동기,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잘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노출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노출을 했고 그게 음란한 행위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2004년에 굉장히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통 외국 영화, 미국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항의할 때 바지를 내리고 이제 엉덩이를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항의가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그래서 공연 음란죄로 기소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쭉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체, 엉덩이를 노출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음란한 행위로 평가받아야만 공연 음란죄 유죄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그런 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규율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음란한 건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요. 이러한 그 2004년도의 그 엉덩이 사건이 이번 만약에 경찰과 검사가 이거를 공연 음란죄로 기소한다면 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삭제됐던 사진이 복구가 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박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불꽃 페미 액션의 이번 어떤 퍼포먼스를 계기로 다시 지금 우리 사회에 남혐, 여혐 지금 남녀 간의 성대결 구도로 또다시 번지고 있다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게 참 속상하고 안타깝거든요. 여성의 성 정체 문제, 남성의 성 정체 문제, 몰래 카메라의 문제로도 그리고 묻지마 범죄의 문제로도 이게 결국에는 남녀 어떤 혐오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여성들의 목소리에 일단 좀 귀를 기울여 주십사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추행이라던가 성희롱의 문제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경하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홍대 몰래카메라의 문제를 가지고 대학로에 10,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나온 것이 그랬었죠. 딱히 아니라 여성들의 어떤 성적인 불안감이 우리 여성들은 누가 보호해주나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주나 우리는 약자기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조금 더 과격한 어떤 행동으로 되고 그 과격한 행동이 되면 또 남성들의 혐오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더 소통의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피할 수는 또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 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도 관심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대에서 정말 이 요지경 세상이라 그러죠. 수많은 일들이 지구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진짜 이런 요지경 세상 속에서 지구대에서 새벽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요. 한 남성입니다. 푸른색 상의 차림 남성이 저기 너머로 책상 뒤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이 당황한 이 경찰관들이요 일어서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다른 경찰관에게 지금 머리를 들이받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할 말이 있는데 굉장히 과격한 행동으로 이 경찰관들의 뭔가를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오 교수님 저기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구대예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저 평상 일반 복장을 한 남성에게 보니까 자세도 비틀비틀하는 것 같은데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대체? 지금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쪽 지구대장은 아니고요. 그 신길 지구대장이라고 그 다른 쪽에 있는 지구대장이에요. 그럼 경찰이란 얘기예요? 경찰이죠. 아하. 저도 이제 지금까지 보다 저런 건 처음 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영등포 중앙지구대인데요. 아하. 거기에 신길 지구대장이 경감인데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찾아온 거예요. 아하.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지구대원들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급적으로도 위고 네. 또 인접 그 지구대 대장이니까 네. 저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하.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네. 이 지금 그 이전에 네. 그 어떤 그 저 중앙지구대에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노점상이 바로 이 전화를 갖다가 옆에 줬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바로 저 신길 지구대장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하.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 내가 아니다. 네.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항의하러 온 것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본인이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구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전화를 건네줬던 네. 그 노점상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네. 얘기를 해가지고 해명을 할 일이지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와서 저런 식의 어떤 그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감찰 조사를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10일에 중앙지구대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요.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영업하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좀 단속 좀 해주세요. 그래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해당 포장마차 업주가 그랬겠죠. 왜 단속하세요? 잠깐 있어봐요. 내가 좀 누구 전화 좀 바꿔줄게 하고 전화를 단속 나온 중앙지구대 관계자한테 건넸답니다. 중앙지구대 관계자 통화합니다. 누구신데요? 했더니 내가 신길 지구대장이야 라고 당시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저 신길 지구대장은 내가 아니라니까 하고 술을 한잔하고 와서 저렇게 중앙지구대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저게 지금 할 행동입니까? 아직은 감찰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하나는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신길 지구대장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상황에서는 지구대에 와서 저렇게 화를 갖다 내는 것보다는 이제 그 당사자를 갖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나 지구대에 와서 화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 그곳에 가서
조사를 갖다 하는 과정이 일부러 자기를 갖다 모함하기 위해서라고 네. 본인이 만약에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만약에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진짜 다 자신이 맞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싶었다 그러면 저분은 아마 상당히 그 어떤 그 노점상 쪽과 경찰 쪽에서 양쪽에 상당한 압력에 시달렸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네. 본인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고 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네. 저런 행동을 갖다 했어야만 됐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감찰 조사가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소장님, 뭐 감찰은 오늘부터 이제 감찰을 한대요. 그런데 저 윤모 경감이랍니다. 윤모 경감. 뭐 그 이 바닥에서 뭐 경찰들은 다 알겠죠. 그런데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랬답니다. 이 당일날 상갓집에 다녀오다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래서 그리고 난동을 부린 건 뭐 인정했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이명희 이사장도 호텔 옥상에서의 영상은 그대로 증거가 있으니까 인정한 것처럼 저렇게 지구대에서 난동 부린 거 인정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업무상 오해랍니다. 뭐가 오해라는 거예요, 대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소주 거의 한 병을 먹었다, 상갓집에 갔다 와서 그랬다라고는 인정을 하고 감찰 조사에도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경찰 조직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개인의 사정상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명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이 현직에 있는 경찰 그리고 지금 지구대장입니다. 영등포 경찰서 신길 지구대장인데 저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보다 높은 상사, 물론 해당 자기 관할 지구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찰 직급상으로는 상사가 저렇게 행패를 부릴 때는 지구대에서 바로 제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놔두지 말고. 물론 그 경찰, 그 상급 경찰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치안센터 안에 주치자, 술 취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안에 들어와서 행패, 그리고 경찰에 대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주치 난동에 대해서 엄벌하겠다. 뭐 그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제압을 물리적인 제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네. 일단은 그 진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제를 네.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무조건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뭐 누구인지 뭐 신분과 관계없이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물리적인 제압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 보세요. 근무하던 두 경찰이 깜짝 놀랐어요. 발이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저 위로 그냥 보세요. 저렇게 오니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정말 자괴감이 든다. 그런 자괴감이 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홍수미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하마터면 이 영상조차 공개가 안 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은폐 의혹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윤 경감은요, 물론 뭐 대기 발령 조치를 받긴 했는데 이 경찰 내부적으로 이 지금 상부에서 이 영상을 은폐하려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해당 중앙지구대에서는 상부에 이거를 보고했는데 무시당했다. 그리고 동영상 삭제까지 요구받았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뭐 검찰에 이제 착수한 경찰이 이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 파문은 아직까지 이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세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밀수한 혐의 관련해서 지금 이 피의자 조사,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오늘 공교롭게 어머니도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죠. 조연아 씨도 그 하나의 어머니일 텐데 어떤 이런 점에서 어머니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애미가 잘못하면 맞다리고 쳐줘야지. 그게 집안이 물건 관세 안 내고 들여오신 거 밀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접고대지 해봐.
선고되지 않냐? 누구라? 저번 달 21일에 일산 협력업체 등 그 직원들 자택에 2.5톤 분량의 한 트럭 분량의 DDA라는 태그가 막힌 압수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좀 알고 계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단순 직원 실수인 건지 이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고 반론하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수호 변호사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입장에서는 벌써 포토라인에 몇 번째 서는 건지도 지금 이 횟수를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이 앞서도 우리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만 잠시 뒤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구속영장 관련해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어쨌든 참 한진그룹 일가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인지 아니면 사필 규정인지 네.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밝혀줄 텐데요. 이게 그동안 재벌 일가가 논란에 휩싸이고 이제 구설에 오른 경우는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수 일가 이제 여러 가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최종적인 사법적인 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뭐 녹음 파일이나 또는 네. 녹화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굉장히 크게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한 명씩 차례차례도 아니고 오늘 이제 일가 중에 3명이나 이제 언론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밀수 관련된 그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조원태 사장도 오늘 그 교육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편입 관련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어머니죠. 이제 이명희 이사장도 또 법원에 나가야 됩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동시에 이제 국가기관에 오늘 나가서 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더군다나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처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조금 전에 제가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 거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손수호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일일지 사필 규정일지 지켜보면 알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뭐 영장 실질 심사란 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돼요. 10시 반쯤에. 그런데 오 교수님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물론 지금 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밤이나 뭐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속이 되면 정말 재벌 총수 부인 중에 뭐 최초 이 법적 구속이란 또 뭐 불명예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밝혀졌는데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네. 어떤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네. 지금 경찰 조사에 의하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24차례 정도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의율되는 법률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있어서 이제 운전자 폭행이 있고 특수상해 그리고 뭐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해가지고 이 7가지나 되는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 이 피의자, 즉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실 그동안에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죄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네.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본인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이 상당히 어떤 죄질이라든가 또는 증거인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방해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밖에 안 됐죠, 사실은. 네. 그 일이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번 그것으로 인해서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7개에 해당이 되는 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박 소장님,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한 11차례인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11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대해서 1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살펴보고 캐봐야 될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당연하게 있습니다만 자괴감, 창피함, 분노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더 분노가 느껴지는 게 대한항공이 있는 그 한진그룹이 정말 이런 상황이었나, 이런 그룹이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제 주변에도 항공사 쪽으로 근무하고 싶거나 기내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항공사가 될 거야, 승무원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대한항공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적기라고 불리는 대한항공은 이 정도로 안에서는 부패했고 또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밀수, 탈세, 갑질까지 다 이렇게 썩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이 본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직원 자택이나 협력업체까지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구속이 될지 또는 밀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다 밝혀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대기업의 횡포나 갑질이나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뭐랄까요, 오 교수님. 이런 일도 드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슬하에 있는 3남매, 첫째 딸이 바로 조금 전에 인천본부 세관에 소환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둘째가 지금 대한항공 사장인 조원태 아들입니다. 조원태 사장. 지금 20년 전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을 조사 중인데 오늘 인하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조현민 전 전무예요. 이미 며칠 전에 포토라인에 섰던 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 느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제 횡령 배임과 관련돼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한 아들 이 온 가족이 전부 다 지금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선상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최초에 그 조현민 씨의 그 물컵을 던진 그 네.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던진 물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기업이 쓰나미가 몰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어떤 갑질 형태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겁이 나고 좀 여러 가지 어떤 꺼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조현아 씨의 그 땅콩 해양 사건이 있었을 네.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경고성의 메시지를 띠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순간에 뭔가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앞으로
몰락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고에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다른 그 기업에서도 그 이와 유사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경고성의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본부 세관에 소환돼서 출석해서 포토라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쏟아진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끝까지 기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럴 때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재차 물었더니 그제서야 나지막한 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짤막하게 하고 아마 요때쯤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갔다고 현장 취재 기자가 급하게 뉴스파이터에 알려왔습니다. 또 팩트는 팩트대로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묵묵부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양호 회장 일가 지금 부인 포함해서 3남매까지 지금 사법부의 칼날을 지금 피할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이곳이 참 동시다발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신 모습은 인천 본부 세관이었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혐의로 소환됐던 거고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날 사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은 이른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날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명희 이사장이 받고 있는 그 혐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주간 범죄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그런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로 폭행으로 인한 그런 유발된 그런 범죄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게 처벌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제 수사를 더 진행할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걸 엄격히 따져야 되는데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유가 엄격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도주의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명희 사장이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또 지금 사파에도 있는 것처럼 저런 그 행동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 도주의 염려가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증거인멸의 염려예요. 그렇다면 과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겠느냐인데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뻔한 그런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경찰과 검찰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법원도 그렇게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또 하나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을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동안 이명희 이사장 또는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이제 피해자들, 이제 고소인들과 접촉을 했거나 또는 뭐 회유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를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염려를 밝히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파이터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얘기를 해보면서 이 출석했다는 얘기는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서요, 한 남성이 차와 달리기 경주라도 하는 걸까요? 막 뛰어갑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차량을 세우는데 몸이 그렇게 헐크처럼 크지 않아도 용기만 있으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이 목격자 차량에서 본 이제 블랙박스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이 저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속도가 그렇게 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D자로 지금 기어가 나 있기 때문이죠.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서 저 차량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좀 이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 목격자가 뭐 조수석과 그리고 운전석을 오가면서 차량 진입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저 승합차가 이 상태로 360m나 굴러갔다고 합니다. 아하. 조금 전 상황을 제가 잠시만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요. 저 승합차가 조금 전에 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을 한 겁니다. 승합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건데 이 기어를 P로 돌려놓지 못했겠죠. 여전히 기어가 D자니까 이렇게 차량이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당시 상황이 저 보세요. 저렇게 뛰어가면서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려고 했던 저 분이 필사의 노력을 했는데 당시 저 뛰어갔던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소리가 났는데 그리고서 룸밀러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막 연기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1차선에 멈춰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조수석에 이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달려가게 됐는데 운전석 문이 잠겨 있다는 걸 몰랐죠. 생각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가가지고 시동키를 끌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거고 처음에는 점프해도 좀 안 닿고 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막 소리치고 행동하는 거를 이제 의식을 반쯤 잃으셨지만 이제 그걸 보고 계시니까 이제 운전자분이 이제 손가락으로 키를 가리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끄시라고 돌려 하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끄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차가 멈춰 세우게 됐죠. 살짝 내리막이고 이제 왜냐면 여기 그 차가 멈춰 세운 곳을 지나면 더 급격한 내리막이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긴박하고 하마터면 2차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최명규 원장님, 저 순간에 차량을 발로 뛰어가서 운전자의 의식 또는 차량을 멈추겠다 이 생각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변 시야, 중심 시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중심 시야만 발달한 분은 앞만 보고 운전해서 옆에 저런 상황이 일어나지 잘 모릅니다. 아하. 저분은 이제 주변 시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감지한 게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 지형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게 오르막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라갈 수 있고 차의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마지막 순간에 두 개의 노력을 같이 하신 거죠. 시모드 네. 차를 멈춰보려고도 했고 네. 결국은 시동을 멈춰야지 차가 멈추기 때문에 그 시도를 갖다 같이 했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또 상당히 용감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뛰어가면서도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아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지도 굳고 용감하면서 네. 체력도 있고 또 상황도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아하. 저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오 교수님, 저분이 저 차를 360m 정도 달려가서 다행히 멈추게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처 상황을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운전자석은 비어있고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그 의식을 깨운 다음에 혹시라도 운전하신 분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나간 건지 그것까지 다 확인했답니다. 그런 대처를 했어요.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저분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도 뛰어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보통 분들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저렇게 360m까지 뛰어가서 저렇게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저런 상황에 요즘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의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네. 각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런 경우에도 만약에 차량들이 별로 없는 그런 지점이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차가 막 달리고 하는 그런 지점 같았으면은 또 추가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좀 저런 이번에 좀 운이 좋았던 것이 지금 저 승합차 같은 경우 네. 처음부터 저렇게 간 것이 아니라 아하. 이 바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한 바퀴 굴른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아유. 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약간의 어떤 그 가속이 좀 이렇게 줄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본다면 글쎄요, 저분이 네. 의인이시긴 한데 네. 모든 분들이 저렇게 따라 하시다가는 큰 문제가 그러네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현민 전 부 물벼락 갑질 이후 50일이 지났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가족들의 소환을 지켜보는 조양호 회장.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을까요? 막내야, 대체 뭘 던진 거니?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